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의 국정원장의 희비가 어제 엇갈렸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 있습니까? 청와대 지도부님이 무슨 빡빡거릴까요? 공사에 5억이나 특활비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김민정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것처럼요, 2명의 국정원장 구속이 되고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일단 법률적으로 한번 볼게요. 비슷한 혐의인데 네. 왜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이 됐을까요? 우리 구속영장의 요건에 의하면 범죄의 중대성이 있을 것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 범죄의 중대성은 뭐 셋 다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있어서 그 이병호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돈을 상납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병희 전 국정원장과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진술에 있어서 그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 그 진술로 의해서. 그러면 김현성 의원님, 결국에는 이병호 원장이 말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돈을 가져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지금 25억, 26억 이건 사실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특활비를 25억, 26억을 줬다. 이건 사실로 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줬다 이거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있겠지만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당장에 뭐 한 1억 이상만 받아도 예를 들면 10년 이상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쫄보였는 거죠. 예. 그럼 구속이 됐다는 거는 이때의 일들이 이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의 상당성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뭐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형량이 달라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수사에 협조적이냐 이제 이것을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병기 전 그 원장이나 남재준 전 원장의 경우에는 남 원장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 준비할 때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병기 원장의 경우에는 뭐 이것이 뇌물이나 이렇게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더 협조적인 것은 이병호 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속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종적인 형량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지시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쉽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뭐 국선 변호사들의 자료 요청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예. 여러 형태로 지금 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피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 변원봉 대변인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된대요. 과거에 전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이제 받아야 될 텐데 네. 그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자료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공판 기록을 말하는 건데 예.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충분히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아직 법전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든가 아니면 유의미한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어떤 좀 여론몰이식, 선동식이 아니냐라고 지금 약간 정치적인 좀 스탠스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변의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민정 교수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 치료도 받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또 쫓아가서 지금 당장 조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줬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받은 사람을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는 뭐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조사가 만약에 무산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뭐 시간이 문제겠죠. 예. 예, 시간이 문제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증인들이 아마 지금 그 구속된 남재준 원장이나 이병기 원장도 계속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계속 하게 수사 되는 과정에서 거니까. 버티기 힘들 거고 지금 이병호 원장도 불러서 계속해서 수사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발언들이 나올 거고 예. 그 측근들이 또 하는 분들이 또 이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계속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도 그렇고 안봉근도 그렇고 결국은 다 지금 나는 시켜서 했다. 그냥 심부름꾼이었고 머슴일 뿐이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본인이 답해야 될 질문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네. 지날수록.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검찰에서 이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럴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내곡동 사저를 사는 과정에서 흘러간 정황을 보고 있다. 변한봉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상당히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그 대통령실 월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금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건 가능할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여러 뭐 사후에 퇴임 후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뭐 주택을 매입한다라든가 어떤 자금의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 임기 이후에 그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출처 불분명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산다라거나 아니면 네. 지출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하는 편인데 내곡동 자금에서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좀 아마 좀 입증이 곤란하지 않을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계좌에서 어떤 돈으로 내곡동 자택을 샀고 어떤 돈으로 뭐 했다는 공식적인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던데 이게 단순히 이런 거예요. 28억짜리 살려면 예금이 10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18억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이걸 어딘가 가져온 거 네.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3월 달에 삼성동 자택을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계약금을 좀 많이 주되 전체 금액을 좀 싸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중도금을 일반적으로 40%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좀 많이 주고 그 대신 총액을 좀 작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 부분은 사실 좀 더 정확한 수사가 나와봐야지 단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28억짜리 그 집을 샀으니까 18억이 어딘가 비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예. 자세한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그래야 될것 같다라는 같아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순간 계속해서 이런 추측성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돈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40억 이 돈이 네. 이쪽으로 갔다, 청와대로 갔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럼 그 40억을 어디서 썼냐? 저는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너희들이 특활비를 쓴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활비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건 어떤 법적으로 이미 참 큰 일을 하고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런 돈도 필요할 거 아니냐.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다 적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특활비를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시켰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어디서 썼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계속해서 뭐 또 사적으로 쓰셨네, 뭐 주사를 맞으셨네, 뭐 아줌마들 오는데 돈을 썼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대통령께서 속 시원하게 나는 뭐 이렇게 중요한 데 썼다.
예. 하고 밝혀버리면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글쎄 이거를 검찰에서 사적으로 썼다라고 네.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혹시 이런 예. 기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좀 그분이 우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얘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과거사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해자 시계, 논dun의 시에 버렸다. 사실 그것도 결국 피의사실 공표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것은 그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모욕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확인된 사실 여과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계속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은 모욕주기식에 이렇게 살짝 흘리는 것은 예. 검찰의 수사의 정당하냐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재단에 뭉칫돈이 들어갔다. 근데 그 시점이 김기춘 전 실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15억. 그러니까 이게 전에 후원금이랑 그때 이후에 후원금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의혹은 살만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혀 후원금을 받지 못하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이 이 박정희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그랬죠. 지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거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또 어디서 들어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 이것은 또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박정희의 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서 보냈다. 이런 예.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시나리오는 우리가 역대 정당의 정당 후원회를 봐도 여당은 엄청나게 후원금이 몰려요. 여기에 반해서 야당은 거의 몰리지 그런 않거든요. 경향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정권에 좀 빛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따스함을 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 부분도 또 명확하게 이 실체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특활비가 뭉칫돈이 국정원에서 뭐 청와대로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예. 그 일환이 아니냐. 특히 이제 박정희 탄신 100주년, 탄신이라는 표현이 뭐 올해가 옳은지 그랬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권 내부에 일부 얘기가 있고 이것도 다 시나리오입니다. 이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금이 그렇게 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추정이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경합 의원이 이 자료를 낼 때 여기까지밖에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자료를 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건 이게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회원들이 냈다라고 하면 그 다 찍히잖아요. 예. 통장에도 찍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이 뭐 10,000원씩 냈다, 20,000원에서 하면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고 마침 또 그 당시 이제 김기춘 지금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검찰도 그렇고 그 당사자인 재단 측도 그렇고 풀어주셔야죠. 예. 공개를 하면 어디서 얼마를 받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게 저는 이제 지도자다. 정치라는 건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 못하는 건 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은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인데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로 1억 원을 건넸다. 시점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변원봉 부대변인.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특별 국정원의 그 특별 활동비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쌈짓돈처럼 누구나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 개인적으로 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치자금으로 이제 그 피의자들도 아마 일부 표현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사를 변호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뭐 대북 간첩 수사 같은 거 할 경우에 참고인들에게 이미 탈북자들한테 어느 정도 교통비를 주면서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수증을 남기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으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영수증이 없이 써야 될 만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영수증이 없는 금액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사실 뭐 1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1억 원이 그야말로 뭐 어떤 뭐 국정원에서 뭘 잘해달 줬다라기보다는 기재부에서 어떤 관련해서 그런 조수는 있었겠죠.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다, 뭐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좀 계시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동대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저분이 저것을 개인적으로 썼겠느냐 아니면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통치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한 일부에서도 비용을 사용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설명이신가요? 기재부에서 어떤 개인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예 그렇죠. 기재부 업무 처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정 속에서 예. 그 들어왔던 돈을 자신이 받았던 것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특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두 분이 상당히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가야 된다. 예. 다만 정보기관의 특활비는 그건 정보 활동을 위해서 정말 공개할 수 없는 돈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총액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총액으로 예, 예. 무슨 활동을 하는데 얼마의 돈을 썼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보고를 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밤에는 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아니지 뭐 여당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정보기관에서 야당 의원들에도 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이렇게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일부 줬다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하게 가야 네.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거듭 뭐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누구에게 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디 썼느냐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돈이냐 이게 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최경환 의원께서 이제 뭐 등대국에서 할복을 하실 만큼 결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실을 믿고 싶은데 그 당시 2014년 10월이 언제냐면 예. 최경환 의원이 막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그 직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에 어찌 보면 그때가 또 10월 이 무렵이 또 예산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예. 그 당시 누구나 알겠지만 최경환 의원은 그 친박계 실세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상당히 어떤 그 직무 연관성과 뭔가 대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국정원 기재하는 그 장부에 최경환 1억 이렇게 써졌다는 게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4년 7월에 최경환 의원이 임명되는 신임 장차관들을 모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약을 먹다 끊으면 내성만 키운다.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나서 10월 달에 이 돈을 받은 거죠. 예. 그 시기가 그때 뭐 맞물린다는 네, 말씀이죠? 예. 예. 전병헌 수석도 이제 월요일이면 피의자로 이제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김정 교수께서 보시기에 아까 최경환 의원 건하고 전병헌 전 수석 건하고 지금 정치권이 사정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어느 게 더 파급력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뭐 어느 게라게 할 것 같고요.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굉장히 좀 경악스러운 것은 네. 이 야당 의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라는 걱정조차도 당시에 야당 의원들도. 네 그렇습니다. 걱정조차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생각은 검찰 가기 전엔 다들 안 받았다라고들 하시는데 예. 또 나올 때는 다 뭐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권이 언제쯤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변호부 네, 사실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그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포츠협회에 1억 원, 3억 원 후원을 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보좌관과 지역 기업을 통해서 거기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스포츠협회에 뭐 어떠어떠한 대가로 좀 후원을 해라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김기춘 실장이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니까 뭐 수천억의 뭐 후원금이 갔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예. 더 나쁜 것이 보좌관과 지역 기업을 통해서 돈 세탁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꾸려서 그 스포츠협회가 받은 후원금을 빼돌렸다. 그러니까 질이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아니 이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었네 초반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적폐청산, 그러니까 적폐 문제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한간에는 이 문제를 통해 갖고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위축된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의 이런 문제를 밝히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훨씬 더 어떤 더 속도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수사 범위하고 대상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대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예. 개복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환자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개복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만 문제가 있는지 알았더니 위도, 간도, 사방간대 아주 사방천지에 그냥 이런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문제를 보고 닫아버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우리 안에 설령 여당 안에, 설령 문재인 정부 안에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떳떳하게 검찰에 예.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지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지나치게 정치 논리나 검찰이 예. 이 문제를 적폐 수사를 이렇게 좀 뭔가 미적거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잘못 읽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예. 다만 이제 뭐 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뭐 적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수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김정 교수님도 한 30초? 네, 뭐 아주 정말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논리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모으고 그것을 뭐 프로젝트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빼내는 형식인데요. 저는 이것만 이길 정말 바랍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